잘 신호를 관찰해라. 두 번째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 꼭 물어봐라. 이제 세 번째 정말 이거는 저의 정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하러 사실 나왔어요. 뭐예요? 네. 네. 필살기 중에 필살기. 네, 필살기, 필살기입니다. 네. 그럼 초필살기구만. 최소한 하루에 네. 10분 신문을 읽어라. 네? 입니다. 신문이요? 네. 예, 세 분은 읽으세요, 신문. 인터넷으로. 요즘은 이렇게 거의 네. 그렇죠. 얼마 네. 전에 저기 3달 공짜로 넣어준다 그래서 네. 넣어줬는데 그냥 저기 고기 구워 먹을 때 딱 아니, 근데요. 네. 이게 신문이 1996년도만 해도 그 전 국민 대상으로 69%가 넘는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이 신문을 읽었대요. 네. 그럼 네, 정말 많이 지금 넣어준 보시면 네. 2010, 10년 네, 전인데. 쭉쭉쭉 떨어져서 그렇네요. 2012년에는 14.3%입니다. 거죠. 진짜 네. 우리 아버지 세대 네. 때 그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네. 신문을 보시는 신문 네, 도 네. 여러 네. 신문 한 네. 두세 개를 같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정말 네. 이게 그냥 소리 안 지르면 아이 기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신문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 신문은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검색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신문을 쫙 펼치잖아요. 네. 이면과 이면을 쫙 펼치면 그것이 그 공간이 세상입니다. 그 공간에 일면 가장 톱 기사는 네.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사였는데 오늘 새로운 일이 발생되면서 톱 기사, 일면 기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만큼 변화가 많고 역동적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으로 해석을 해내고 그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그다음에 활자 수가 많은 거랑 적은 거, 활자의 크기가 큰 거랑 적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그리고 안 중요한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눈에 쫙 들어온다는 거죠. 네. 자, 인생은 중요한 우선순서를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기사의 내용은 마음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호하는 기사만 골라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음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선호하는 기사만 보다 보면 내 입장에서 보는 중요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객관적인 시각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개인의 삶이라든가 국가나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네. 중요한 우선순서 선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공내마님이 너무 화내고 다그치고 그랬더니 아이가 화를 억누르는 모습 보면서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근데 네. 많은 어머니 저는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아이를 키웠어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신문하고 연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신문을 엄마 아빠도 보고 네. 아이도 보면 중요한 우선순서 선정이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네. 정말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좋지요. 덤입니다. 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마음이 편안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아이를 쪼고 막 애가 어깨가 떨어지게 하고 아이를 밥 먹지 말라고 발을 차는 것이 교육은 엄청나게 시키지만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한 길로 가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 우선순서 이런 걸 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삶의 태도에 이게 생활에 들어오면 아이를 키우는데도 훨씬 더 잘 고민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귀는 엄청 얇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정보는 많은데 네. 이 정보를 어떻게 잘 그게 필터하고 걸른다고 하죠. 네. 그리고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거는 생활 속에 잘 익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 도덕 발달이 잘 발달돼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도덕 발달 그러면 뭐 지갑을 주스면 경찰서에 가져다 줘요 이런 거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정한 도덕의 발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옳은 명제들이 있어요. 네. 옳은 명제와 옳은 명제. 참명제라고 하는데요. 이 참명제와 참명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분명히 생겨나요.
그때 이것을 아우르는 더 상위 개념의 그러한 가치관과 개념이 잘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늘 나의 입장으로만 보니까 늘 상대를 매도하고 상대의 탓을 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잘 삶에서 가치관을 세울 수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네. 제가 요즘에 모 K본부에서 하는 네. 너무나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태양의 후예. 네. 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나달문에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아니지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달달한 로맨스예요. 그리고 주인공도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멋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단지 그거에만 감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감동을 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석을 좀 저희 입장에서 해보자면요. 사실 태양의 후예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그 중요한 우선순서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으면서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화는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미워할 대상도 아니고 화를 낼 대상도 아니고 싸울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쳐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뭐 태양의 후예를 보고도 감동을 받지만 저는 얼마 전에 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저는 내내 좀 무섭고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는 단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인간이 입력한 대로 거기서 끝났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기계가 점점 학습을 해나가더라는 얘기죠. 추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는 받아들이나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해내야 되는 것을 잘 못 배움으로써 점점 사실은 통찰하고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문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는 이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내지는 1면, 2면, 3면, 4면 넘어가면서 이 세상을 한 발 물러서서 통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길러줘야 되는데 정보만 많이 넣어주는 거죠. 네,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이것에 더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도덕의 발달과 통찰력인데 그런 게 너무 제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넓게 신문 바라보라. 읽기를 하면서 단절됐던 대화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이어가고. 사실은 아이 기르느라 정신없는 친구나 언니들을 보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아이 기르는데 온갖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문을 읽으면서 여유를 좀 스스로 찾고 그 모습을 아이가 보는 것 또한 또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신문이 세상이다. 네. 이야, 그 세상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었구만. 대단한 분이세요. 미안합니다. 신문의 활용인 거죠. 그러게. 맞습니다. 오늘 부모 필살기 소리 안 지르고 아이 키우는 방법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두 분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정종철 씨는 굉장히 이렇게 촉촉해지셨어요. 그냥 미안한 마음에. 굉장히 미안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참,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아이가 잊게 해줄까, 잊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잘 가르치고, 그리고 멀리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댓글로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댓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진명님, 행동 느린 아이만 보면 속 터져요.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까 대답은 나왔지만 한 번 더 좀 해주세요. 네. 행동이 느린 아이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게을러서 느린 게 아니거든요. 자꾸 게을러서 느리다고 생각하면 아이를 다그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아이한테 네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가 어려운 이유도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아이한테 중력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땅에서 떼는 게 약간 불안하면 천천히 걸어요.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잘 관찰해 보시고 이유를 찾아보시고요. 아이랑 어쨌든 우리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는 엄마랑 연습해 보자 이래가지고요. 재미있게 시간을 재보세요.
평소대로 움직이면 5분, 근데 조금 더 빨리 하면 2분이면 아이가 그것을 자꾸 실천하는 걸 통해 몸에 배워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럼 아까 종철 씨도 아이한테 화냈던 게 미안하고 네. 아이도 그걸 기억해서 그 네. 마음이 그렇다고 했는데 저 네. 역시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이럴 땐 좀 끊고 가야 되나요? 화를 낸 거를 좀 사과하고 가야 돼요. 내 결자이지죠. 어쨌든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내가 방법이 잘못됐어. 네.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그때는 내가 잘못된 방법을 썼다. 미안하다. 네. 마음 풀어라.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 제가 네. 꼭 가서 얘기하세요. 실천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진 님이 아들 둘 키우는데 소리 안 지르면 애들이 반응이 없대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이들 못 들어요. 네. 근데 자꾸 소리 지르면요. 선택적으로 소리 지르는 건 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게 말해보세요. 얘들아. 이러면 애들이 네? 그렇게 할까? 오, 이렇게. 야, 그렇다. 그것도 괜찮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댓글로 흥룡청 님이 엄마 힘들어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하면 어떠냐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힘든 감정을 전달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너무 내가 힘이 들고 너무 뭐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불안해해요. 아이가 불안해요? 네. 그래서 엄마는 널 사랑하지만 언제나 너를 뒷받침해 주겠지만 엄마도 사람이라 어떨 때 힘들다. 이런 걸 좀 고쳐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는 우리가 우리 집 돈 없어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카드가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박은진 님이 또 네. 예. 네. 참다 한 번씩 폭발하는데 차라리 그때 화내는 게 낫지 않나요? 아이고 미절입니다. 미절이. 여러분 영화 미절이 보셨어요? 가끔 네. 한 번씩 내면 애들이 너무 두려워요. 언제 화낼지 모르잖아요. 정말 나쁜 방법인데 매일 화를 내면 마음을 다져요. 아 오늘도 화를 내겠구나 이렇게. 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내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나 불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격분하지 않고 표현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나 방긋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린 문제는 너무 격분을 해요. 네. 그럼 격분이 올라올 때는 피하나요? 그 자리에? 아니 이런 거 어때요? 예.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격분이 올라올 때 청소기를 돌리면서 가곡을 크게 부른대요. 아주 좋은 방법이시네요. 네. 예, 막 괜찮을까요? 네, 가서 손도 한번 씻고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숨 돌리고 한숨 돌리고.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지만 전체를 잘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나 보면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신문은 이성적입니다. 그대로 TV는 감성적입니다. 네. 그러나 SNS는 감정적입니다. 우리 네. 상남자님이 감정적. 소리 지르고 나서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 거는 그럼 사과하셔야죠. 괜찮아요. 네. 근데 잘 때 하지 마세요. 잘 때 사과가 절로 나오거든요. 애들 자니까. 근데 애들 자느라고 못 듣습니다. 네. 혹해 있을 때. 애들 가만히 있을 때, 네. 맑은 정신일 화 때. 냈다가 바로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괜찮나요? 근데 그렇게 바로 안 하는 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조금 진정된 네. 다음에 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얘기하는 타이밍이 제일 네. 좋겠네요. 그러게 배부를 때. 네. 아, 그래,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살기 말씀해 주셨는데 세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아이의 신호를 잘 관찰해라. 신호 관찰. 네, 그래도 파악이 안 되면 직접 물어봐라, 솔직하게. 네, 추측하지 말고 물어봐라. 세 번째는 통찰력과 전체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10분 정도 매일매일 신문을 읽어라. 네, 세상이 보인다. 네. 함께 꿀 같은. 봐야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진짜 꿀 같은 강의예요. 그러게요. 꿀 그 같은 신문 강의고. 읽고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도 많아질 것 네. 같고요. 참 그리고 좋았어요. 엄마 입장에선 청사진을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같이 읽는 행복한 그림을 꿈꾸잖아요. 근데 어떤 네. 애는 그 신문 갖고 종이 접기를 하더라도 그래 같이 적자 할 수 있는 네. 그 여유를 좀 키워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그러게요. 들으면서 진짜 가르치는 것과 네. 화내는 것은 네. 다르다. 네. 아이는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자. 잘 배우셨어요. 맹꽁이님이 세 줄 필살기 명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뭐 당장 오늘부터 신문 천천히 읽으면서 아이가 이제 하원하고 또 학교에서 네. 돌아오면은 웃으면서 화내지 않고 맞는 연습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님이 네. 가출하고 싶어요. 아이와 안 싸우고 싶어서 가출하지 말고 신문 사다 봅시다 우리. 그러게요. 네.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어느덧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댓글 창문 닫아볼까요? 닫혀라 댓글 짱!
네, 오늘도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주신 부모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되니까요, 오늘처럼 댓글과 화상 전화로 계속해서 함께 방송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네. 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가족 제일 잘나가. 나도 할까 봐 그거. 같이 할까요? 좋네요. 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공모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오은영 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함께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필살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